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GX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약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요 절대값 fx라는 함수 자체를 제가 px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리미트 파트만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결국 px 플러스 h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h 나누기 h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 보시면 0 플러스 1 때 px 플러스 h 마이너스 px 나누기 h 더하기 p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h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값 함수의 우미분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절대값 함수의 좌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조건 가에서는 절대값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근이 가장 많을 때, 즉 내실근을 가질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실근을 가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fx고요.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요 네모박스 친 부분을 제가 따로 QX 정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QX는 아까 뭐였냐면은 절대값 함수에서 우미와 좌미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클 때는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클 때는요. 0보다 클 때는 결국에는 우리 아까 px는요. 그냥 fx가 돼버리죠. 원래 px가 절대값 fx였는데 0보다 크니까 fx가 되고요. 그럼 qx는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이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요. px는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qx는 마이너스 2f'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요 지점들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fx가 0일 때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0일 때는요. 우리가 그냥 해석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알파에서 좌미분계수는 결국 이 왼쪽으로 그은 접선의 기울기죠. m. 그 다음 절대값 함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올리면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는 알파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그때 요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m이라고 두게 되면 절대값 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요 아래쪽 접선도 같이 꺾여 올라오게 되면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되고요. 그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qx는 0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qx는요. fx가 0보다 클 때는 2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일 때는요. 그냥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 f 프라임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조건 다를 먼저 조금 볼게요. 지금 방정식은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g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x는 fx 빼기 4에 qx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qx를 먼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qx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그래프일 때 우리가 한번 q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당연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극소, 극대, 다시 극소에서 잘라서 qx는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모두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긴 게 2f'x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한 게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2f'x가 되죠. 자, 여기에서 요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색칠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fx가 0보다 클 때니까 알파보다 작을 때랑 베타와 감마 사이일 때랑 델타보다 클 때는 2f'x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알파일 때로 자르고요. 조금 그림 복잡해지죠. 알파일 때 자르고 베타일 때 자르고 감마일 때 자르고 델타일 때를 잘라 보면요. 요때 저 빨간색 부분이 양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제가 그냥 다시 덧대겠습니다. 요건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반대로 그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은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fx가 0이 될 때는요. 여기 찍어야 되고 여기 찍어야 되고 여기 찍어야 되고 여기 찍어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지금 요 그래프만 봐도 알겠지만 이때는 qx가 0이 되는 근이 일단 눈으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근은 7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 다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교점이 많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를 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가 서로 다른 내실근 말고 세실근을 가질 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번 Q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Q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전히 여기서 극소, 극대, 극소가 되고요. 이때는 4차함수 미분하면 3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fx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2f'x가 그려질 거고요. 아까랑 같은 논리로 fx가 0보다 클 때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죠. 요 베타에서 한번 잘라주게 되면은
요 베타에서 한번 잘라주게 되면 감마에서도 한번 자르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0보다 클 때는 fx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 한번 끝나야 되고요.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베타부터 감마 사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일 때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고요. 요거 지나가고 요거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우리가 qx는 0의 근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세 개, 네 개, 5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의 개수를 조금만 더 줄여 보겠습니다. 근의 개수가 2개일 때는요, 2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의 개수가 2개일 때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요 함수가 하나 있죠. 이 친구는요, 일단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가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어야 된다. 절대값 함수를 그렸을 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를 그려봤자 어차피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로 다른 근이 2개가 나오는 거는 삼중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중근 그래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삼중근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이 f'x고요. 반대쪽 그래프도 이렇게 일단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f'x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 근을 저기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베타에서도 한번 잘라내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다 메꿔보면요, 0보다 클 때는 EF'X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라가다가요,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EF'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fx가 0이 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을 총 3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qx는 0이 3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gx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니까요. 자, 이제 조건 나에서 우리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x는요,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냐면 베타에서 불연속입니다. 베타에서 불연속이죠. 베타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x-4랑 qx랑 곱했을 때 이 친구가 연속이 돼주려면요, 지금 베타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q에서 베타 우극한일 때는 지금 양의 값을 가지고요, q에서 베타 좌극한일 때는 음의 값을 가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요 fx-4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둘 다 곱하기 f 베타 빼기 4를 해서 지금 위아래 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요 f 베타 마이너스 4는 0이 돼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럼 f 베타 빼기 4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x 빼기 4라는 건요, 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민 겁니다. 4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타에서 0이 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fx 그래프를, 즉 요 fx 그래프를 4칸 오른쪽으로 밀어서 베타에서 연속이 돼주려면은 우리가 저 fx의 그래프를 4칸 민 거는 이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도 되면서요. 지금 보니까 이 아까 qx는 근이 3개 나왔죠? 근 3개가 어디냐면은 하나, 2개, 3개였는데요. 요 fx 빼기 4의 근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총 근도 총 4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 알파라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4칸을 갔더니 여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 사이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4차 함수 개형에서 비율 관계 때문에 여기 실제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서 우리가 근을 차례대로 제가 다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는 알파에서 3만큼 올라간 지점이고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에서 1만큼 올라간 알파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서 여기와 얘네 둘 사이 거리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 거리도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지점은 알파 플러스 8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다를 이용을 하시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알파 플러스 4 더하기 알파 플러스 8이 되고요. 요게 결국 4 알파 플러스 15인데요. 요 값이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11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위로 올라오셔서 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요 베타는 지금 3이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고차계에서 1인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fx의 식을 써보면요. x 플러스 1은 3중근이고요. 3개를 가져야 되고 x 빼기 3은 하나를 들고 있어 줘야 되죠. 따라서 마지막 f4 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5의 세제곱 곱하기 1이 되면서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만났을 때 그냥 단순 정적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제가 g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g가 있으니까 제가 hx는 0부터 x까지 ft dt잖아요. 그럼 이거의 한 부정적분 제가 라지 f라고 두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라지 fx 빼기 라지 f0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요거는 결국에는 요 fx를 적분한 거에서 f0만큼 내린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죠. 얘는 결국에는 그냥 fx를 적당히 적분을 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네모 박스 친 놈은요, 여기 최고차함계수가 4인 3차 함수로 적분한 거기 때문에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놈은 xfx죠. xfx는요, 최고차함 계수가 4인 3차 함수에다 x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4x 4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 즉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을 전반적으로 띄게 되는 그런 4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요 말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gx는요 g3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값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위로 볼록이 4차 함수 모양 중에서 3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그 값이 오직 하나이려면 gx의 그래프는 뭐 대략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겨야 됩니다. 여기가 3인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3에서 극대를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G'3은 0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요. G'x는요. fx-에 곱미분 하시면 됩니다. fx 더하기 xf'x가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f'x가 되고요. G'3은요. 마이너스 3f'3이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f'3이 0이어야 한다. 요거를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 값이 오직 하나만 가져줘야 돼 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x는 0이 되는 것을 좀 볼 건데요. 그럼 요 식이 있죠. 결국에 x의 f'x는 0이 되는 게 지금 오직 x는 3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x는 0도 지금 근으로 가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값은 3에서만 지금 나와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0에서 그 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0 좌우에서 부호가 변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0을 근으로 갖기는 갔는데요.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친구 xf'x는 3차식 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0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3을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0에서 근은 같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그 값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xf'x는요. 우리 일단 최고차함계수만 좀 잘 따져봅시다. f는요. 최고차함계수가 4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한 친구는요. 최고차함계수는 12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12에 x제곱에 x-3이다. 즉 g'x는요. 마이너스 x f'x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2x제곱 x-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적분을 마무리 계산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36x제곱 dx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12x 세제곱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은 깔끔하게 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fx라는 거는 최고차함계수가 1이고 f0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fx는 x제곱 더하기 ax다 이 정도로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gx는 식이 어떻게 변하면요. x에 x-2에다가 x에 x 플러스 a 이렇게 곱해진 4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조건 가를 보면은 gx는 0의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확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x는 0하고 2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 a는 우리가 경우로 조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이 0하고 2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있겠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면 gx는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 친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1에서 극대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요. a가 0이면 gx는 아주 깔끔하게 x 세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그래프는 0에서 3중근을 가지고요. 2에서 한실근을 가지므로 이 친구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0하고 2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g의 극소값을 찾아봐라. 여전히 비율 관계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3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내분적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4분의 크로스 곱하면 6, 크로스 곱하면 0, 즉 2분의 3에서 극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려는 극소값은요 2분의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해주면 빼기 16분의 27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3차 함수고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x, gx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gx식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fx를요. x 세제곱 더하기 qx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f0는요. 결국 s가 날아가게 되면서 더하기 qx제곱 더하기 rx고요. 지금 x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gx는 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으면서도 함수 gx의 최소값은 0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의 경우를 나눠보면요. y축이 여기 있고요.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요. 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으로 가다가 y축을 넘어갈 때부터 그래프가 나올 건데 요게 빵꾸가 뚫립니다.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 저 그래프에서는 지금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대칭축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대칭축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빵꾸 뚫려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요. 요 그래프가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이게 x축과 이렇게 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gx는 완전 제곱식 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를 x-t의 제곱꼴이다. 이렇게 퉁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퉁쳐서 쓰면은 fx식도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죠.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 앞에 세 개를 보세요. 요 앞에 세 개. 요 앞에 세 개는요. 얘랑 비교했을 때 x만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x는 x의 x-t의 제곱 플러스 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f'x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f'x는요. x-t에 2xx 빼기 t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x-t로 묶게 되면은 요거 x 빼기 t 하나랑 2x가 남게 되면서 3x 빼기 t가 되죠. 요게 G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하고 3분의 5다 라고 했는데요. a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결국 f'a는 GA여야 한다 이 얘기고요.
그럼 여기다 a를 넣게 되면 a-t 3a-t가 결국에 g'(a) ga 요 얘죠. a-t의 제곱 요렇게 생겨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a-t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3a-t 빼기 a-t다 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a-t에 여기는 2a가 되면서 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는 아까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죠. 아, 결국에는 a랑 지금 t가 같아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a가 t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ga 값은요. ga는 결국 a-t의 제곱이기 때문에 0이죠.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f'x는 0의 해는요. a하고 3분의 5다. 요건데 a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f'3분의 5는 0이어야 된다. 요거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까 구해놓은 f'식에서 끄지고 오면 f'3분의 5는요. 3분의 5 t에 5 t가 0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t가 3분의 5 아니면 5인데요. 지금 아까 a랑 t는 같다고 했는데 a는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3분의 5는 답이 될 수가 없고 t는 5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x의 식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면 x-5에 3x 빼기 5가 되고요. 그 다음 gx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가 5라고 했기 때문에 x-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am 이란 집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랑 gm이랑 서로 같은 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을 전개를 해주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가 gm이다. 즉 m-5의 제곱 요거를 풀었을 때 요 범위 내에서 근의 개수는 2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기면 3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는 0이어서 요 파트가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이 되죠.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보면요. 절반의 제곱 100 마이너스 ac인데요. 여기에 빼기가 들어있으니까 3의 m제곱 마이너스 10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3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1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잘 보시면요. 3의 m-5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런지 전개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플러스 25가 되죠. 이 친구는 0보다 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봤더니 지금 무조건 0보다 큰 근을 가지기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x의 범위에 상관없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근이 2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두 근은 모두 양수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베타로 두게 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10이고요. 3분의 20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분의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마이너스 m에 m 빼기 10이고 이게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m에 m-10은 0보다 작아서 m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보다 작을 때 근이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때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저 친구는 3분의 5에서 만나고요. 여기 5에서 만나죠. 자, 그때 우리 GM이라는 거는 요 가로선이어서 요게 m-5의 제곱이 되는 선이죠. 요게 요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0하고 m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0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0은.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때가 언젠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요때는 y가 25가 되죠. 왜냐하면 요 f'x 요 식에다 0을 넣으시면은 25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25가 될 때 m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25가 될 때는 언제냐면 m 값이 0하고 10일 때죠. 자, 그럼 보세요. m이 우리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0에서 5까지는 m-5의 제곱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0에서 5일 때 이게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요 교점들은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요 왼쪽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0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m 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때 m은 일단은 0과 5 사이에 껴있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때 요 교점은 지금 5보다 큰 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은 반드시 베타보다 지금 작은 쪽에 있게 되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잘 보세요. 0에서 m까지 근이 두 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0하고 아까 0 이상이었죠? 0보다 크고 여기에서는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베타가 지금 m보다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m이 0과 5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m은 5일 때 한번 볼게요. m은 5일 때는 요 값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교점이 두 개 나오게 되고 그때는 성립하죠. m은 6일 때 한번 볼게요. m은 6으로 갔지만 얘가 아주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두 교점은 0과 6 사이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은 7일 때도 마찬가지로 m은 더 커졌지만 교점은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7보다 작은 쪽이 계속 생기죠. 그러다가 m은 10일 때 한번 보세요. 원래 10은 범위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0과 10 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10일 때 한번 보시면 10일 때 이제서야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얘네 둘의 교점은 1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이 5보다 클 때는 요 두 교점이 계속해서 안쪽에서 계속 다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m은 5부터 9까지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값들을 지금 n 값을 다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9를 해주시면 되고요. 14, 14, 28에다가 7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런 거 이제 만나게 되면은 요 4를 잠깐만 가리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요 4를 가리고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친구는 주기가 3이죠. 그러니까 결국 3칸씩 계속 반복해서 그려라. 요 소리인데 요게 플러스 4가 됐다라는 거는 3칸씩 반복할 때마다 위로 4칸씩 올려줘. 요 소리죠. 위로 4칸인지 아래로 4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x는 3을 좀 넣어보면은 f3일 때는요 f0일 때에 비해서 4칸 올려줘. 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칸씩 반복은 하되 3칸 반복하면서 4만큼 올려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0부터 6까지 적분을 한 게요 0이고요.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과 6일 때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되려면요 여기도 넓이랑 이 넓이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요 그래프를요 3칸씩 오른쪽으로 밀어서 위로 4칸 올린 그래프랑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그림만 봐서는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3칸씩 떼서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것도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면요 요 정적분 식을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풀었지만 지금은 그냥 0부터 6까지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부터 6까지 정적분을 요 3칸씩 반복임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는요 0부터 3까지 fx dx 하나랑 3부터 6까지 fx dx 요렇게 두 개로 한번 쪼개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0부터 3은 괜찮고요. 요 친구를 바꿔버리겠습니다. 3부터 6까지 fx는 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fx 빼기 3 더하기 4 요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0부터 3까지는 제가 먼저 모릅니다. 뭐 어쨌든 0부터 3까지는 제가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캐려 쓰겠습니다. 그런데 f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는요 3칸을 오른쪽으로 민 거기 때문에 3부터 6까지 정적분한 결과도 결국엔 k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랑 이 파트랑 계산 결과가 그냥 둘 다 k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2k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dx 하면 되죠. 4x에다가 36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결국 2k 더하기 4의 6 빼기 3이 되면서 2k 플러스 10이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이다. 즉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부터 9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6이요. 정적분이 3부터 6까지도 마이너스 6이고요. 계속 3칸씩 반복이 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fx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쪽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요게 제가 표현이 조금 헷갈리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논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냥 이거랑 요렇게만 두고 본 겁니다. 그냥 요거랑 얘네 둘의 관계로만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파트가 fx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게 빼기 k니까
오른쪽으로 3칸 민 fx 빼기 3을 3부터 6까지 정적분한 것도 여기 k니까 쟤도 여기가 k가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fx는요 0부터 3까지는 아까 k가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빼기 6인 게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부터 6까지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 친구를 보셔야 되죠. 요거는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k를 하나 갖다 뺀 거죠. 즉 k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k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6부터 9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는요 6부터 9까지 fx 빼기 3 플러스 4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 앞에 있는 놈은 3부터 6까지 fx dx랑 똑같고 요거는 4x에다가 6하고 9 이렇게 정적분 하시면 되고요. 3부터 6까지 fx는요 아까 6이라고 했기 때문에 6 더하기 4에 9 마이너스 6이 되면서 6 플러스 12는 18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3차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S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X를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요 잘 알고 있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차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4분의 1 공식이었죠. 그래서 S라는 친구는요 4분의 1에 1 빼기 0의 4제곱이 되는데요. 그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2배 해서 결국 S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때 요 mx도요 요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요 세 근도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4분의 1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요 x좌표를 몰라서 제가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sm이라는 놈은요 물론 이제 나중에 t를 m으로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sm이라는 거는 여전히 4분의 1에 t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2개 들어있어서 2분의 1t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sm이 16s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t 4제곱이 8이더라. t 4제곱은 16이 되면서 t값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요 점의 좌표는요 2,6이 되고요. m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원점과 2,6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정적분의 결과가 그냥 C가 돼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gt dt를 하라는 소리는 결국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마이너스 x랑 x를 넣게 되면은 gx 빼기 g의 마이너스 x는 c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양변 미분을 할 건데요. 요 정도는 그냥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를
양변 미분을 하게 되면 gx를 미분을 하게 되는 건 그냥 gx죠. 자,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해보도록 해요. 마이너스 이 큰 g를 미분하면 g가 되는데요. 그때 일단 안에 있는 빼기 x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빼기 x를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곱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속미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속미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gx 플러스 g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미분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g-x는 마이너스 gx여야 됩니다. 3하고 4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원점 대칭 함수란 소리죠. gx는 3하고 4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요 방정식에서요. 모든 실수 x의 적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gx는 0 아니면은 gx는 fx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fx라는 친구는요. 지금 무슨 함수냐면은 이 친구는 우함수입니다. 지금 홀수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우함수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3하고 4에서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하고 4에서는 4차 함수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3하고 4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지금 fx는 원점 대칭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3하고 4에서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나 얘를 여기다 집어넣나 똑같잖아요. 식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원점 대칭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4차 함수 fx를 그리게 되면은 특히나 우함수인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gx는요 마이너스 4부터 빼기 3까지는 0을 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함수 gx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함수거든요. 연속 함수기 때문에 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0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채워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워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여기까지만 갔다가 여기서 뭐 4차 함수 그리고 싶어. 뭐 연속으로. 뭐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하시고요. 자, 0부터 5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0이면 안 되냐?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를 만약에 상수함수로 가득 채워버린다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상수가 되는 거는 3과 4 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0이란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우리가 계속 이제 x축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연속함수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요 지점에서 출발해서 무언가 그리기는 해야 되는데 x는 0으로 못 그리게 된다면은 fx로 그릴 수밖에 없죠. 여기를. 그러면 fx가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뭐 여기 가든지 내려가든지 뭔가 출발을 했으면은 계속해서 fx를 그리다가 x축과 만날 때 우리가 다시 x축과 만날 때 다시 이제 0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fx는요. 여기 3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0부터 5까지 정적분한계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여기서 4차 함수를 그리는 거는 무리가 조금 있죠. 왜냐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4보다 클 때 0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4보다 클 때 함수값이 0이면 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정적분한계 상수값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상수면은 여기는 상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4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놈은요. 여기 3이라는 놈도 지나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4라는 놈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 4를 전부 다 지나가야 되는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 이상일 때는 우리가 0으로 찾게 된다면 다시 4 이상일 때는 우리가 여기를 0으로 찾게 된다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4차 함수를 그려줘야 우리가 이 범위에서만 상수값 유지로 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빼기 3까지 이 3부터 4는 무조건 원점 대칭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자, 요 사이도 문제입니다. 요 사이는요.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4차 함수를 그릴 거냐, 요 상수 함수를 그릴 거냐, 요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연속성을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려낼 수밖에 없죠. 여기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0부터 5까지의 최소값은요. 요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fx는요. 최고점 5에다가 이렇게 다 대칭적으로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5에 x제곱 마이너스 16에 x제곱 빼기 9로 5의 x 4제곱 마이너스 25x제곱 더하기 144로 5x 4제곱 마이너스 125x제곱 플러스 720이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gx dx는요. 0부터 3까지 fx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x 5승 마이너스 3분의 125x 세제곱 720x에다가 0,3을 집어넣게 되주면 3의 5승 우리 3의 4승이 81이니까 3의 5승은 243이고요. 빼기 125 곱하기 9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2160인데요. 일단 이렇게 둘이 먼저 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2403이고요. 요게 125의 9를 해주시면은 125의 8이 1000인가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25의 8 더하기 1로 보시면은 요게 1000이니까요. 그래서 1125가 되면서 빼기 1125를 해주면 4, 3, 1125 해주면 8, 7, 2, 1 1278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9로 나누라 했으니까 1278을 9로 나누면 37, 4, 36, 18, 2 해서 이 친구는 14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t는 a에서 속도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는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고 속도가 0이 되려면 t가 2면 되겠습니다. 22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c인데요. 0,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c는 6입니다. 따라서 f1은 12가 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다.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y축 대칭은 홀수 차수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모양인데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때 특이한 거는 여기 6이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6인데요.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fx가 x 4제곱 bx제곱 더하기 6이고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bx가 되면서 지금 극대 극소 극대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총 3개 이 친구는 근이 3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2x로 묶게 되면 2x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요. 여기에 서로 다른 근을 가지는 b는 일단 음수여야 되고 자 만약에 얘가 근을 갖게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요렇게 생겨야 되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랑 여기서 나와야 되며 0의 위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는 0이 되고요. 0일 때 함수값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y는 6이 되고 또한 그는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게 된다면 우리가 fx식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죠. 마이너스 10에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빼기 10이다. 그때 0일 때 6을 지나가기 때문에 6은 알파 4제곱 빼기 10이더라. 알파 4제곱은 16이어서 알파는 2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F3값 구하면 끝나죠. F3은요 3 플러스 알파 5의 제곱이죠. 여기는 3 마이너스 알파 1이죠. 빼기 10이 되면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보고 fx는 fx 더하기 gx는 x제곱 더하기 c1 fx gx는 x세제곱 빼기 x 플러스 c2라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 g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양변에다 0을 넣으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g는 지금 g0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g를 기준으로 다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gx가요 x고 그럼 그때 fx는요 요 나머지 두 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는 이 친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gx는 계속 x를 인수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의 x 마이너스 1일 때는 fx는 x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는 전개하면 x제곱 빼기 x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요런 형태 만들 수 있죠. 아, 얘는 가능하고요. 얘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gx는 x의 x 플러스 1일 때는 이때 fx는 x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건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인데 둘이 더해서 이런 형태 만들 수가 없죠. 마지막 gx를 다 가져가고 싶은데요. 다 가져가게 되면은
f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케이스는 이 가운데밖에 없고요. 그때 f1은 2가 되고 g3은 6이 되면서 둘이 곱해주면은 12가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 gx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극값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양변을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은 안에가 꽤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적분 변수 t 안에 x가 들어있으니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했을 때 fx는 앞으로 빼주면요. gx는 f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에다가 빼기 이렇게 전개된 거는 a부터 x까지 ft의 5승 dt다 하게 되면요. g'x는 f'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더하기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fx 5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fx 5승이 되면서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f'x가 0이 되는 거랑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가 0이 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어떤 함수의 4제곱은요.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 정적분 결과가 0이 될 수 있는 곳은 a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고요 3으로 묶게 되면은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면서 요 친구는 x는 3하고 5에서 근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도록 해라.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부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f'은요 3하고 5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이제 a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a가요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요. 자, x가 a보다 클 때는 어쨌든 똑바른 방향으로 적분했고요. 4제곱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0 이상, 즉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으로 적분할 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가 플러스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시 빼기가 됩니다. 이미 여기서 두 번 꺾였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a가 3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다가 저는 바로 지우고 써보겠습니다. a가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a보다 큰 쪽은 다 플러스고요. 왼쪽은 마이너스입니다. 빼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값을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새로 그릴게요. 3, 5 여기 가운데 a가 껴있을 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3, 5로 다 나눠서 보면 되죠. a보다 클 때는 죄다 플러스 작을 때는 빼기고요. 저 초록색의 부호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곱하면 빼기 플러스 빼기 플러스니까 다 꺾이죠. 얘도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3, 5에 여기가 a일 때 보겠습니다. 여기가 a일 때 얘도 이제 부호로 따져보면요. a보다 클 때 정적분의 부호 먼저 쓰겠습니다. 플러스고요. a보다 작을 때는 빼기죠.
그런데 자, 이제 요 3을 또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리 요 초록의 부호로 따져주면요. 초록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곱하면 빼기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그 값을 하나만 가집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마지막 5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a가 5보다 클 때는요. 정적분 먼저 부호를 표시를 해주면 a보다 클 때는 플러스, a보다 작을 때는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더함수 부호를 표시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빼기, 곱하면 플러스, 빼기, 플러스가 되면서 그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능한 a 값을 다 구해라 라고 할 때는요. a가 3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구하려는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요. 아까 문제에서 우리 접선 나올 때 다른 근 찾기, 다른 점에서 만나는 거 찾기. 그게 몇 번이냐면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조금만 다시 봐가지고 오면 네, 아까 요 문제였죠. 13번. 여기 A에서 접할 때 다른 곳 어디서 찾냐 할 때 우리 세근의 합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논리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 P의 위치를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T라고 잡게 되면 요건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fx하고 직선을 연립을 하게 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제가 2차항이 없어요 라는 표시로 써놓은 거고요. 1차 파트는 저도 모르지만 능령을 하게 되면은 t 중근을 갖고 여기 무언가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0이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t다 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 Q만 찾으면 됩니다. 점 Q는 방법이 없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미분에서 t를 넣으면은 기울기고요. t, t 세제곱 지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3t제곱 x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이때 q는요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2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 비율은 이렇게 뚝뚝뚝뚝 다 잘랐을 때 수선, 그러니까 요 비율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요 마이너스 2t부터 y축까지 2t고요. q의 위치는 3분의 2t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t고요. 그 다음 p는 t이기 때문에요 요 사이 길이는 3분의 1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대 QR 대 RS는요 PQ는 3분의 1t고요 QR은 3분의 2t가 되고 RS는 2t가 됩니다. 그래서 t로 나눠서 3배를 해주면 1대 2대 6이 되므로 A 더하기 B는 8.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요. 요 값이 가장 작을 때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칭축 x는 1일 때 가장 작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때 기울기는요 1 대입한 3 빼기 6 더하기 5가 되면서 2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2짜리고요.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1 빼기 3 더하기 5 더하기 1 즉 4가 되겠죠. 따라서 저 접선은요 기울기가 2고요 1,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1 더하기 4 즉 y는 2x 플러스 2가 되고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본다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